안녕하세요. 34세 애엄마입니다. 29에 낳은 제 아들 하나와 지금 4살인 딸 하나를 키우고 있고 앞으로의 추가 자녀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애초에 아이를 낳았던 이유도 시어머니께서 집안에 아들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한다고 사정을 하는 바람에 아들 하나만 제발 낳자는 생각으로 계획을 한 것이었고 다행히도 첫 아이부터 아들이 태어나줘서 남편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다른 자녀 없이 지금 우리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며 살자고 말이죠. 이런 제 생각에 남편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줬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딸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딸아이도 낳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아들과 딸을 모두 두고 사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렸네요. 남편과 제가 둘 다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시선을 받고는 있었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참 벌이가 빠듯한 편이었습니다. 이대로 쭉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면 나중에 연금은 잘 나올 테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빠듯했던 바람에 먼 미래에 받을 연금 따위는 그리 안중에 없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지방에서도 저 끝자락에 속하는 깊은 시골 마을에서 곡감 농사를 지으며 사시는 분들이셨는지라 서울에 턱하니 집안채를 마련해 주실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곡감 농사도 해를 걷어갈수록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는 건지 사업이 기울어져서 지금은 노후 대비용으로 간간히 벌이를 하고 계시는 형편이에요. 그런 부모님께 기대어 살 수 없다는 걸 어릴 적부터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공부만 하다 서울로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그때 처음 집 떠나 독립을 했고 독립해서 살다 보니 이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늙어선 돈 걱정을 덜하고 살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대학 때도 술 한 번 제대로 먹지를 않고서는 알바를 하거나 학점 공부만 했고 옆에서 하도 공무원이 최고라고 하길래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공무원을 준비해서는 덜컥 합격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게 해보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일이 적은 편도 아니었고 게다가 박봉이라서 돈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만 없더라고요. 그나마 집값이 저렴했던 결혼하던 때에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집을 사지 못한 바람에 지금은 내 집 마련조차 꿈도 꿔보지 못한 채로 살고 있답니다. 다달이 대출금을 지불하며 지갑을 조이고 살 자신이 없어서 전셋집을 구했었는데 그 사이 집값이 너무 올라버린 바람에 저희 부부가 감당이 안 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죠. 전세를 지내던 신혼집마저도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만큼 높이 올려버린 바람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졸지에 저희 부부는 살던 집에서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무조건 저렴한 동네로 이사를 와야 했고 현재는 이 집도 당연히 전세랍니다.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어야 이제라도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을 생각을 했었을 텐데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편조차 되질 않았어요. 양가 부모님의 잦은 병치레와 용돈 요구로 인해서 저희 부부가 참 호구 잡혀 살듯이 살아왔거든요. 각자의 부모님 용돈은 각자가 알아서 챙기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냥 넌지시 얼마 정도를 용돈으로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을 했었습니다. 결혼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부모님께 20만 원, 남편은 30만 원 정도씩을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을 둘 다 낳고서 얼마 안 있다가 각자 모은 돈 좀 확인해 보자면서 통장을 까보자는 말을 했는데 남편이 정말 2천만 원도 모으지를 못했더라고요. 그 당시 제 남편의 나이가 34살이었는데 말입니다. 각자 다달이 생활비 50만 원씩을 냈고 100만 원 안에서 4인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이게 참 부족한 금액이더라고요. 당장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만 하더라도 사립 유치원밖에 자리가 없던 바람에 돈이 거의 20만 원이 넘게 깨졌거든요. 절반에 해당하는 국공립으로 보내고 싶어서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고 다녔음에도 자리가 없어서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먼 친정까지 가서는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쏟는 만큼 모자란 비용은 그냥 급한 대로 제 통장에서 빼내서 썼고요. 남편의 월급은 정말 잘 모이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하늘이 노래지는 심정이었죠. 이러다 언제 우리는 애들 둘한테
집이라고 떳떳이 말해줄 수 있는 근사한 공간을 안겨주나 싶어서 말이죠. 이쯤 되니 우리 시댁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저도 늘 궁금했어요. 우리 시댁은 도대체 아들 부부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알기는 하시는지, 그걸 알면서도 다달이 30만 원이라는 용돈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의 통장을 까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간 남편이 여러 차례 시댁으로 거금의 돈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왜 돈을 못 모아나 싶었더니만 글쎄 시댁에서 시어머니 병원 가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시아버지 차 한 대 바꾸는 것까지 그 모든 비용을 남편이 지불했더라고요. 다달이 용돈은 30만 원씩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본 통장 속의 정보에는 50만 원씩도 아주 거뜬히 보내왔었고요. 이제 보니 남편은 저 하나의 모든 가게 살림을 다 의존한 채로 달랑 50만 원씩 내보이고는 혼자서 자기 부모님 뒷바라지만을 하면서 지냈더라고요. 자기 부모님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서 모자람 없게 하겠다고 말이죠. 아주 열렬한 효자 나셨더군요. 너무 화가 났고 이건 사기와도 다름이 없는 짓이라면서 저는 정말 불같이 화를 냈었습니다. 거의 이혼을 감행할 듯이 저희 부부가 그 당시 엄청 싸웠었고 그 후 남편은 제 말을 듣는 게 살 길이라는 걸 알았는지 시부모님의 용돈을 졌따라 20만 원으로 대폭 감소를 시켰어요. 아예 자기 통장이랑 카드까지도 제게 맡겨놓았고 말이죠. 제 말이 맞았다고 아이들 둘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위한 돈이 있어야 한다면서 뒤늦게야 철들고 정신을 차린 남편을 보니 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부디 이 자세가 변함없이 오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시부모님과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졌어요. 자기 아들이 돈 50만 원이 넘는 돈을 잘도 주면서 지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그 통장을 뺏어가더니만 용돈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버렸으니 제정신이 아닐 만도 했죠. 아들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내 아들이 주는 용돈을 네가 멋대로 줄이면 어떡해. 천륜을 쳐버리게 할 작정이야? 라면서 천륜 어쩌고 하는 아주 대단한 말까지 붙여가며 동정을 유발하셨어요. 저는 하나같이 한기로 흘려들으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우리 집 애가 하나도 아닌 둘이고 1살 터울이라서 나중에 고등학교라도 들어가면 다달이 빠져나갈 학원비도 어마무시하다는 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게 시부모님 용돈 몇 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돈 얘기는 이제 하지 말라고 아주 못을 박았고요. 남편도 한두 번 용돈을 안 줘버릇 하더니만 돈이 꽤 모이는 것이 재밌어졌는지 제 편을 강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부모님 얼굴 보는 게 껄끄럽긴 했으나 돈 걱정이 덜해졌기에 제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었어요. 내 아이들에게 조금은 더 떳떳해진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지난 4월 초에 제 생일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깜짝 케이크를 집으로 보내오셨어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줄도 아시는 건가 싶어서 저로서는 깜짝 놀랐고 감동이었죠.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것이었으니까요. 무슨 케이크를 다 보내신 거냐면서 감사 전화를 어색하게 들었더니만 어머님이 한참 동안 자기의 지난 생활에 대한 반성을 하더니 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죽겠다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린 손주 손녀들이 옆에 있으면 반가울 나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되면 주말에 아이들만 시댁에 맡겨놓고 부부끼리는 나가서 데이트를 해도 좋다는 솔직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전해주신 친절이었기에 좀 얼떨떨했지만 저로서는 숨이 탁 트이는 제안이었어요. 단 한 번도 아이돌을 낳고서 남편이랑 오붓이 단둘이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주말에 잠시 시댁에 들려서 아이들만 맡겨놓고 나오기도 했고 시부모님이랑 다 같이 집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저 나름대로 제 몸이 편할 만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웬일로 자신이 아이들을 다 보겠다면서 저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만들어주신 덕분에 저도 나름 힐링을 할 수 있었죠. 신혼 초 그리고 불과 작년에까지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난 변화였는지라 저는 문득문득 어머님이 무슨 꼼수를 부리시려나 싶기도 했지만 아무렴 어떤가 싶었어요. 당장 제 몸이
주말 잠시라도 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이득이었죠. 그러다 딱 한 달도 되지를 않아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출근하는 길에 막나라도 좋으니 얘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고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어머님 집이 저희 집과 그리 가까운 게 아니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아침이 너무 바빠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출근하는 길에 자기 집을 지나쳐 갈 텐데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아이만 건네주고 저보고는 그냥 출근을 하라시더라고요. 자신이 직접 개찰구까지 나와줄 테니까 번거로워할 필요 없이 애만 넘겨주고 출근하라면서요. 솔직히 갸우뚱했고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제가 지각인 거라서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출근 지옥길에 애를 데리고 출근하는 것도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일단 애를 맡아주겠다고 하는 어머님 제안이 너무 솔깃했어요. 처음에는 아들도 반드시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들은 지금 다니는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잘 놀고 또 좋아라 하며 다니고 있었는지라 쉽사리 그만두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딸만큼이라도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까지 어머님의 손에서 자라게 해볼까 싶어서 어머니께 맡기기로 했어요. 나중에 아들 따라 유치원 들어가고 하면 돈은 돈대로 더 나가고 저도 애를 돌봐야 하느라 매번 칼퇴하고 시간에 쫓기며 살았었는데 좀 괜찮아질 줄 알았죠. 그런데요, 아이를 맡겨놓고서 거의 4달 정도가 되었는데 너무나 이상한 딸아이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얘가 동네 친구들한테서 배워온 말인 줄 알았죠. 퇴근하고 개찰구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렸다가 아이를 받고선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저한테 귓속말로 말하더라고요. 오늘 집에 조용히 가면 얼마 줄 거냐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 자신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면 돈을 달라는 겁니다. 순간 우리 애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 소리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는 답이 없고 놀라서 시어머니께 슬쩍 문자를 보냈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대요. 오늘 집 아버님들이랑 놀았는데 언니들이랑 놀이하며 배웠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괜히 그런 소리는 어린애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만 하고서는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는 또다시 이상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돈을 얼마 벌어? 아빠는 얼마 벌어? 외할머니는 얼마 벌어? 라고 말이죠. 엄마 아빠의 월급을 궁금해하더니 외할머니 월급은 왜 궁금해하냐며 제가 참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보니 아이는 외할머니는 엄마한테 월급 받아? 얼마 받아? 나는 왜 안 줘? 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4살짜리가 벌써 용돈을 달라면서 저희 친정엄마랑 자신을 비교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우리 친정엄마가 저한테서 매달 20만 원씩 받고 있는 건 또 어찌 알았나 싶어서 놀랬어요. 시어머니가 설마 애 앞에서 용돈 문제를 거론하신 건가 싶은 마음에 지하철 안에서 꾹 참고 있다가 집에 가자마자 아이를 방 안에 데려와 물었어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냐고 말이죠. 할머니랑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는 절 이상하다는 듯이 빤히 쳐다봤고 할머니랑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다시 침묵을 이었어요. 말이 많아야 하는 4살짜리 아이가 어디서 자꾸만 이렇게 침묵하는 방법을 배워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건지 이상했습니다. 내 아이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도 괜히 아이를 한 번씩 더 신경 써서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저희 큰아이가 자기 여동생을 엄청 나서라하는 광경을 목격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가 퇴근해서 애들 밥까지 다 먹이고 난 후 거실 한복판에 모여서 같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TV를 빤히 보다 말고 옆에서 지 오빠가 부르는데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 오빠를 멀뚱멀뚱 쳐다는 보고 있었고요. 순간 남편과 제가 너무 놀래서 애가 괜찮은지 설마 말문이 막힌 건 아닌지 한참 아이한테도 말도 걸어봤는데 얘가 끝내 10분이 넘도록 입을 꾹 다물면서 부모 애간장을 태우더니만 한순간에 말문이 터지더라고요. 아휴, 나 오래 참았다, 그치? 나 오래도록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또 손을 건네더니만 돈 줘. 나 오래 참았잖아.
라고 하는데, 와, 진짜 아이 안에 귀신이라도 들어가 있나 싶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은 바로 유아정신과라도 가봐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저보다 더 근심이 쌓여서는 출근도 하지를 못했고, 저는 저대로 의심이 가는 점이 있어서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그날은 어쩔 수 없어서 아이를 일단 어머니께 똑같이 맡겼고요. 회사 점심시간에 잠시 밖에 나가서는 녹음기 하나를 샀어요. 몸에 휴대할 수 있는 녹음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도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애를 살피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 제가 산 휴대 녹음기를 아이의 품속에 넣었어요. 겉에 조그마한 주머니가 달려있는 가디건을 입힌 채로 그 주머니 안에 녹음기를 넣었고요. 혹여나 얘가 손을 집어넣을까봐 저는 전날에 그 주머니를 바늘로 꼬매기까지 하면서 닫아놨어요. 시어머니를 만나서 개찰구에서 아이를 내보내면서도 그 뒷모습을 차마 눈에서 뗄 수가 없더라고요. 제발 아무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빌다가 하루 종일 일도 대충 하고서는 저녁에 아이를 픽업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아이의 주머니를 뜯어 꺼낸 녹음기 안에 들어있던 시어머니와 딸아이의 대화를 듣고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 소리 없이 비명을 내지르며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숨이 차서 울음이 끊길 정도로 경로를 하면서 말이죠. 그 녹음기에는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침묵을 오래 하는 걸 좋아하고 또 돈을 달라는 말을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만 우리 애한테 너 입 안 다물고 있음 나한테 또 혼쭐나게 맞을 줄 알아. 알았어? TV 보고 입 딱 다물고 있어야 해. 내가 얼마나 오래 다물고 있는지 다 세고 있을 거야. 라면서 한참 말이 많을 4살짜리 애한테 입을 다물라는 소리를 하셨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애를 때리기까지 했는지 자꾸만 말 안 들으면 맞을 거란 협박을 하면서 애를 겁주고 계셨더라고요. 그도 모자라 아이의 앞에서 자신의 용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면서 제 욕을 얼마나 했던지. 아이가 엄마 불쌍하다며 자기가 직접 나서서는 엄마가 돈 열심히 벌고 있어요. 라면서 겨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는 침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엉덩이인지 팔 부분을 철썩하며 때리는 소리가 또 들렸고요. 얼마나 할머니가 엄마 욕을 하는 게 무섭고 걱정이 되었으면 아이는 할머니 용돈을 자기가 대신 주겠다면서 저한테 그간 그렇게 돈을 달라는 말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실제로 시어머니도 제 딸아이가 그런 식으로 저한테 돈을 받아서 자신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는지 아이를 향해 폭력을 쓰시다가 너 엄마한테 가서 돈 없다고 말해. 엄마가 이렇게 생긴 10,000원짜리 주시면 그거 할머니한테 가져와야 해. 알았어? 그러면 할머니가 더 이상 엄마 욕 안 할게. 라는 말까지 하며 4살짜리 애랑 돈 가지고 타협을 하고 계셨습니다. 완전 인간 쓰레기에 사람 취급을 받아서도 안 되는 말종 같은 여자였죠. 그러니 저도 눈깔이 뒤집히고 내 아이를 향한 미안함과 죄스러움 때문에 방 안에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또 듣고서 엄마 걱정을 할까봐 아이들 앞에서 우는 티조차 낼 수 없었고요. 그런 식으로 울다가 남편에게 들켰고 이내 녹음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저를 따라 한숨을 쉬다 눈물 몇 방울을 흘리며 함께 곡소리를 내듯 침묵의 울음을 삼켰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다음날 바로 회사에 월차를 냈어요. 얘가 이런 꼴을 시어머니께 당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는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고소해야 하는지 바로 경찰서에 달려가야 하는지 저는 혼자 법적으로 콩밥을 먹이고 말 거라며 씩씩거렸던 반면 남편은 그래도 자기 엄마라면서 한참 고민하고 저를 달래다가 직접 사과를 받자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대로 말이라도 들어보자고 말이죠. 이런 일에 뭔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지만 저도 시어머니가 보고 싶긴 했습니다. 내 앞에서 머리라도 조아리며 사과를 비는 그 모습을 말이죠. 원래대로라면 아침마다 개찰구에서 만나야 하는데 제가 말도 없이 안 나가니 어머님은 왜 애를 안 데리고 올 거면서 연락을 안 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 여러 번 보내면서 말이죠. 저는 끝까지 답장을 안 하다가 시댁을 찾았어요. 얘는 옆집에 맡겨놓고 남편까지 데리고서는 아침에 시댁에 쳐들어가니 시어머니도 나름 놀라신 듯 했고 제가 틀어주는 녹음기에는
더더욱 처절히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급기야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는 개소리를 하시면서 우리 애가 혼자 TV 틀어놓고 영악하게 놀더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핸드백이 전부였는지라 그냥 인정사정할 것 없이 시어머니를 향해 핸드백을 날렸어요. 내 새끼한테 폭력까지 쓰면서 혼을 내곤 입을 다물게 한 사람의 입에서 감히 내 새끼가 영악하단 말이 어찌 나올 수가 있냐면서 옆에서 남편이 말리기는커녕 반간을 하길래 옳다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시어머니께 달려들었습니다. 같이 계실 줄 알았던 시아버지는 매번 집을 나서시는 건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잘 되었다며 너랑 나랑 오늘 제대로 한판 뜨고 다신 보지 말자며 그 길로 시어머니를 화장실까지 끌고 가서는 샤워기를 틀어버렸어요. 내 새끼한테 했던 것에 반의 반이라도 복수를 해주고 싶었던 마음에 비명을 지를 때마다 조용히 하란 말을 내지르면서 시어머니를 홀딱 젖게 만드니 남편이 한참 후에야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와서는 엄마, 이제 나와서 사과해. 라며 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다달이 용돈 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다 주기도 했는데 남도 아닌 엄마 손녀한테 와이프를 향한 미움을 대신 주고 있었냐고 묻는 남편의 얼굴엔 이미 울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걸 끝까지 토해내다 결국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짓딸편을 들며 감정이 폭발한 남편은 급기야 집구석에서 화풀이를 하고 싶다면서 오만 물건들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앉아있는 쪽과는 먼 허공을 향해서 던지긴 했었으나 순식간에 책장 하나에 든 책들이 다 빠져나갔을 만큼 거실 바닥부터 부엌까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발광에 정신을 잃을 뻔하다가 아들의 발광에 이러다 죽겠다 싶기도 하셨는지 그제서야 자기 다리를 조심히 오므려서는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것도 꿇다가 무릎이 아파 죽겠다며 얼마 안 있고 바로 일어섰는데 그 자리에서 허리를 숙이며 저희 부부에게 사과를 했어요.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 달라고. 자신이 죽을 죄를 지은 거 잘 알고 반성할 테니 시아버지께는 절대로 비밀로 하라고 말이죠. 이제 보니 입 뻘짓은 도찐깨찐 같은 시아버지도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혼자 저지른 짓이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를 미워하셨어도 손녀라는 이유로 그나마 제 딸을 예뻐하기는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저 며느리 딸이라는 이유로 미움만 가득해서는 제 딸을 구박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려서는 집에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렸고요. 아버님 오시자마자 녹음기를 틀어서 들려드렸어요. 이제 정말로 다시는 시부모한테 잘 보일 일도 없고 사람 취급해줄 일도 없을 테니 탓을 할 거면 마누라를 탓하시라며 녹음기 자체를 시댁에 놓아두고는 나왔습니다. 그 후 제 딸아이는 결국 급한 대로 돈을 더 내고서 사립 어린이집에 보내놓은 상황이지만 제가 시어머니께 겁도 없이 일을 맡겼던 지난 몇 달간의 시간에 비하면 이 돈은 돈도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아이가 웃으며 잘 지낼 수만 있다면 이까짓 돈은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도 내 딸도 절대로 엄마인 나 없이 시어머니의 곁에 두 번 다시 두지 않겠다는 제 인생 철학까지 만들었네요. 이 생에 두 번 다시는 시어머니께 내 자식들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다달이 주던 용돈 20만 원도 제가 그날부로 당장 끊어버렸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